맛있다. 오늘은 사과 주스랑 꿀로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장비를 소독해야 되는데요. 소독은 4리터의 물에다가 이 스타산이라는 식용 소독제를 사용하겠습니다. 물 4리터에 이 스타산을 6ml 정도 타주고요. 잘 섞어가지고 모든 장비들을 1분 이상 담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하는 이유는 발효 중에 다른 박테리아가 자라지 않도록 오직 효모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소독약을 타면 잘 섞어준 다음에 다른 모든 장비들을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효모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효모는 랄빈사의 D47이라는 와인 효모고요. 2.5g 정도 해가지고 두고 50ml 정도의 물에 효모 영양소, 고펌이라는 효모한테 수분을 주기 전에 사용하는 영양소를 3g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잘 저어준 다음에 효모를 넣어주고 다시 한번 잘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과 주스에다가 바로 꿀을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와이프가 저 몰래 불특정한 양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정확히 양이 계량이 안 돼가지고 일단 눈대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꿀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과 주스를 조금 이렇게 따라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한 250ml 정도 꺼냈는데 와이프가 먹은 양까지 치면은 한 0.5리터 정도는 없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필요한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사과 주스를 열심히 흔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고 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꿀은 오렌지 꽃 꿀입니다. 이 오렌지 꽃 꿀에는 시트러스 향기가 나가지고 사과랑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도해봤고요. 자, 꿀을 이렇게 조심조심 따라 넣어주고, 자, 두 번째 병도 넣어주겠습니다. 총 1kg 정도 넣었고요. 좀 난감한 게 지금 생각보다 사과 주스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자칫하면 발효 중에 넘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속에 남아있는 꿀은 어떻게 할 거냐면 사과 주스를 또다시 한번 스포이드로 건져 올려서 병 속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병을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다 사과 주스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꿀이 이렇게 다 녹아나면 이렇게 탁한 색이 나오고요. 병에 있는 꿀이 다 녹았으면 다시 병 속에 이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 병도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주스 넣어주고 흔들어서 꿀을 다 녹인 다음에 병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넣어줄 거는 이 팩틱 엔자임이라는 건데 사과에 있는 섬유질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 티스푼 정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섞어뒀던 효모를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는 물을 더한 다음에 20분 후에 넣으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일단 그대로 넣어보고요. 괜찮을 겁니다. 효모는 웬만하면 잘 자라기 때문에. 효모 넣어주면 이렇게 색깔이 탁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넣어줄 거는 이 펄메이드 O라는 두 번째 효소 영양제입니다. 4분의 1 티스푼 넣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간 재료들이 좀 섞일 수 있게 가볍게 흔들어주기만 할 거예요. 정석대로라면 꿀과 이 주스를 100% 섞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주지 않더라도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산 때문에 알아서 섞일 것이라서 발효 진행 자체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미리 소독된 마개를 넣고 생성된 탄산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에어로커라는 장비를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커는 이렇게 두 개의 물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서 생성되는 탄산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바깥에 있는 공기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꿀과 주스를 미리 섞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당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삼투압이 높아져서 효모가 자라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탄산이 생기면서 순환이 돼가지고 알아서 섞일 것이기 때문에 발효엔 큰 문제가 없고, 하나의 문제점은 시작 설탕 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알코올 농도를 추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추정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를 시작하고 6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포가 슬슬 생겨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에어로커에서도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꿀은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발효를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에어로커에서 공기가 많이 빠지고 있고, 병목 부분에 있는 이거는 크라우센이라고 하는 건데, 발효가 진행되면서 기포에 밀려 올라온 효모랑 꿀 그리고 사과 주스가 말라붙은 건데, 이거는 나중에 흔들어서 씻겨 내려가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발효를 시작하고 20시간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하얗게 탄산가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에어로크로 공기 빠지는 속도가 꽤나 빠릅니다. 바닥을 보시면 아직 꿀이 소모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쌓여있고요. 에어로크에서 공기 빠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뭔가 좀 귀여운 느낌도 들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좋은 사과 향기가 납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효모에게 영양소를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 번에 모든 영양소를 다 주지 않고 순차적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주는 방식을 Staggered Nutrition Addition SNA라고 합니다. SNA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영양소를 다 주는 것보다 효모의 성장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주고요. 에어로크를 제거한 다음에 영양소를 넣으면 생겨있는 탄산가스가 한 번에 나와서 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스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격하게 흔들면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살살 저어주고요. 영양소를 계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잘 봐가면서 살살 넣어주고요. 계속 수시로 기포를 빼가면서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를 다 넣었으면 다시 뚜껑과 에어로크를 닫아주고요. 에어로크에 올라오는 공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 44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포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딱 봐도 꿀의 양이 좀 줄었죠. 시작했을 때 꿀의 양이랑 비교해보면 이제 한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발효 속도가 엄청나게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리가 뾱뾱뾱 귀여운 소리가 많이 나고요. 가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양소를 살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를 넣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발효 가능한 설탕이 3분의 1 이상 소모됐을 때 효모 영양소를 넣게 되면 술에서 효모 영양소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 4번에 걸쳐서 영양소를 넣으려고 했는데 발효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영양소를 전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뻔했죠? 꿀이 이제 얼추 다 녹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비중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다른 말로 하면 밀도인데 순수한 물의 비중은 1입니다. 발효가 되기 전에는 물에 당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비중이 1보다 커지게 되고 발효가 진행되면서 당분이 알코올과 물로 분해되면서 점점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비중을 측정할 때 사용할 이 기구는 하이드로미터라는 기구인데요. 바닥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고 안은 비어있어가지고 물에 살짝 뜨게 됩니다. 이때 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이 하이드로미터가 더 높게 떠오르기 때문에 하이드로미터가 높게 떠있으면 당분의 농도가 높은 것이고 하이드로미터가 많이 가라앉으면 당분이 알코올과 물로 많이 분해가 된 것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린더에 스포이드로 발효 중인 술을 이렇게 옮겨 담아주고요. 충분히 옮겨 담고 나면 하이드로미터가 이렇게 떠오르고요. 옆에 있는 눈금을 잘 읽어주면 현재의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1.054가 찍혔네요. 맛도 한번 봐야죠. 아직 발효가 진행이 많이 안 돼서 도수는 4도밖에 안 되고요. 당분도 많이 남아있어서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발효 80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본격적으로 발효가 시작돼서 기포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바닥에 저렇게 쌓여있던 꿀은 효모가 다 먹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흔들어줘가지고 발효 과정에 생긴 탄산가스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탄산을 빼줘야 효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늘한 곳에 뒀다가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탄산가스를 빼줬습니다. 발효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발효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실린더에 이렇게 옮겨 담아서 비중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발효가 거의 다 끝나서 비중이 1.004가 찍혔습니다. 순수한 물의 비중이 1이니까 발효가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을 한번 보겠는데요. 조금 떠가지고 소주잔에 따라서 먹어보면 발효가 이미 벌써 다 진행이 돼가지고 단맛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실린더에 있는 술도 아까우니까 다시 부어주고요. 뚜껑을 닫아주고 앞으로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가스를 빼줬고요.
이제 발효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발효가 거의 다 끝나서 기포도 이제 거의 안 보이고요. 에어로커에서 빠지는 공기도 하나도 없고, 발효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비중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늘 그랬듯 실린더를 경계 담아주고 하이드로미터 눈금을 보니까 발효가 거의 다 끝나서 0.994가 찍혔습니다. 1 밑으로 내려갔죠. 이건 알코올이 물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맛을 한번 볼 텐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맛있진 않습니다. 이게 숙성이 덜 된 술은 아직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가지고 숙성이 좀 더 돼가지고 맛이 좀 더 순해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시 뚜껑을 닫아주고, 지금부터는 흔들어서 가스를 빼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정용 진공 포장기를 이용해서 가스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발효가 사실상 거의 끝났기 때문에 효모에 침전물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침전물이 전부 가라앉아야 술이 투명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데, 흔들어서 디가싱을 해주게 되면 침전물이 다시 위로 올라와 버려서 지금부터는 진공을 이용해서 디가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디가싱을 진행해 주었고요. 발효 28일차입니다. 먼저 발효가 진행이 더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중을 한 번 더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0.994가 찍혔습니다. 2주 간격으로 측정한 비중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발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맛을 한 번 더 봐야겠죠?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맛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 이제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병으로 옮겨 담겠습니다. 먼저 발효된 술이 든 병을 높은 위치에 두고 미리 소독해둔 두 번째 병을 낮은 위치에 둔 다음에 사이펀을 이용해서 옮겨주었습니다. 이 사이펀은 오토 사이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몇 번 해주고 나면은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이펀을 이용해서 술을 전부 새 병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침전물이 넘어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옮기기 위해서 병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마무리를 해줬고요. 너무 욕심을 내면 침전물까지 딸려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남은 술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가당, 백스웨팅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술이 너무 드라이한 것보다는 살짝 단맛이 나는 게 미드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맛을 보충하기 위해서 처음에 넣어준 꿀과 같은 오렌지 꿀을 넣어줬습니다. 지금 산소가 들어가면 술이 상하기 때문에 술의 표면을 최대한 깨뜨리지 않고 꿀을 섞기 위해 스포이드로 빨아들였다 내보냈다를 반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안 섞이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병목이 넓은 통에서 꿀을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이 다 섞였으니까 다시 한번 비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가) 찍혔네요. 이 정도면 세미 스위트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분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효가 다시 재시작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 살균, 패스처라이징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비드 머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주겠고요. 60도의 온도에서 22분간 가열해주면 효모가 모두 죽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도를 60도로 맞춰주고 병이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물도 추가해서 넣어줬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효가 다시 시작돼가지고 기포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한 40도쯤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죠.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60도에서 20분이 지난 후 뜨거운 물에서 꺼내서 이렇게 상온에서 식혀주겠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 부유물이 응고돼서 바닥에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술이 좀 눈에 띌 정도로 투명해졌죠. 반대편이 살짝 비쳐보일 정도로 투명한데 아직 뭐가 많이 떠있긴 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부유물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가당을 하고 살균을 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전부 다 가라앉아서 술이 아주 맑고 예뻐졌죠. 오늘은 드디어 발효가 전부 끝난 술을 병에 담는 날입니다. 술에 둔 병을 높은 위치에 두고 술을 담을 병을 낮은 위치에 둔 다음에 아직은 사이펀이 어색한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 병으로 옮겨 담아 주었습니다. 병을 바꿀 때마다 잠깐씩 관을 찝어가지고 흐름을 멈춰주면 흘리지 않고 옮길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금 흘려버려서 와이프에게 좀 혼나고 말았고요. 1리터짜리 병으로 총 3병이 나오고 조금 남은 거는 플라스틱 병에 담아주었습니다.
좋아요. 시음을 해볼까요? 와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셔. 이렇게 많이? 시음이라며. 네. 술 취하잖아요. 고양이. 네. 고양이 올라와봐. 제가 만든 네. 사과 미드를 먹어주실 네. 개인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양조하는 거 네. 그래서 묵묵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유, 사고도 많이 쳤지. 막 뭐 터뜨리고. 어? 아니, 무슨 술인지 설명 안 해. 이거는 사과 벌꿀 미드입니다. 어. 사과 주스랑 네. 오렌지 꿀을 이용해서 만든 술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일단 색깔에 대한 평. 사과 주스 색이다. 사과 주스 색이다. 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노란색이? 이 노란색이. 자, 저 티입니다. 티. 네, 티네요. 자, 이 냄새. 노란색은 뭐 이를테면 오줌색이라고 해도 똑같죠. 골든이라고 해줄래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이 주관적인 평가가 나는 아직 들어갈 수 없다. 너무 냉정하니? 그렇기 때문에 맛을 보겠다. 네, 냄새부터. 아. 오. 아직 얘가 숙성이 덜 돼가지고 좀 알코올 향이 좀 센데 뭔가 그 시큼한 알코올 냄새? 시큼하다기보다는 그 약간 이게 알코올 냄새인가? 알코올 쏟았을 때 나는 냄새가 좀 나지. 그 약간 그래 시큼한 거랑은 다른데. 약간 코를 살짝 찌르는. 근데 이거는 아마 숙성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옅어질 거고. 그리고 사과 향이 납니다. 사과 향과. 마셔도 될까요? 네. 맛있다. 사과 맛도 나고 꿀 맛도 나네요. 맛이 있네요. 사과 맛이 약간 혀를 이렇게 싹 싸면서 꿀 맛이 이렇게 묵고 치는 그런 느낌? 연습했어? 이 멘트를 연습했나요?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사과 맛에 그 꿀 맛이 약간 뒤늦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느낌. 숙성이 될수록 꿀 향이 더 좋아진대. 알코올은요? 난 알코올이 너무 세다 이거. 알코올 맛은 확 줄어들고. 그러길 바랍니다. 너무 알코올이 세. 꿀미. 나는 맥주밖에 못 마시는. 사실 도수가 지금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이게 있나? 되게 있지. 이거 되게 맛있는데.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맛있네. 자기가 근데 좋아할 것 같아. 차가우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첫 맛은 사과인데 끝 맛이 꿀이야. 맞아. 내가 설명하던 것도 그것이었다. 알아들었냐? 알았었다. 숙성이 좀 되면 아주 맛있겠다. 맛있는 술을 만들어낸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 인사해? 고양이한테도 인사해. 안녕.